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주식회사 리솔의 권구성이라고 하고요. 저는 회사 소개는 좀 짧게 하고 실제로 작년에 IR을 하고 투자를 받는 기간까지 뭔가를 어떤 거를 고민했는지를 뭐 시간적인 플로우에 따라서 좀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아직 납입이 2월 13일이라서 이걸 발표를 해도 되나라는 좀 걱정은 있는데 네, 또 투자해주신 대표님도 계셔서 해도 되는 거죠? 네, 뭐 못 받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노하우라고 하기에는 저보다 훨씬 잘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저의 그냥 뭐 일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대표 입장에서 고민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까 같이 이제 배석하셨다고 오늘 과제 때문에 먼저 가셨는데 이승우 대표님이랑 이제 제가 이제 공동으로 창업을 했고, 현재는 한 18명 정도 되고, 저희는 본사는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고, 연구소는 이제 여기 선정능역에 있는 이제 순빌딩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가장 큰 변화는 2023년도에 이제 조선일보와 더불어서 이제 뉴패러다임에서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그 딥테크 팁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게 저희한테 굉장히 큰, 어, 진짜 너무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런 큰 이벤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딥테크 팁스와 이제 보건복지부 전자약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24년도에 이제 10.3억 정도 매출을 했고, 시리즈 A를 이제 40억 정도 받았었었고요. 이때 또 우연히 이제 사용자가 변화되는 거를 측정해서 피드백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달라는 유저들의 피드백이 많아서 24년 12월쯤에 출시했는데 이게 좀 의외로 또 잘 돼가지고 현재는 이제 한 글로벌리 한 155만 정도 다운로드가 됐고 이제 수면 쪽으로서는 그 알람이 빼고는 저희가 제일 많은 현재 상태라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독이나 광고 채널로 연결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좋은 내용으로는 아까 넥스트 페이먼트 이제 지강철 회사와 같이 저희가 이제 아기 유니콘에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슬리피쇼 바이오 앱이 10개 국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10개 국가에 대한 구글에서 선정하는 이제 베스트 앱상에 이제 선정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CES 혁신상이나 넥스트라이트 혁신상이나 여러 가지 이제 수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간단하게 이제 뇌파가 있는데 이제 뇌파가 나이를 먹거나 질환을 걸리게 되면 그 뇌파의 주파수나 모양이 기이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트랩해서 정상적인 범주로 만들어서 치료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뭐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딥브레인까지 전달할 수 있는 DBST라는 기술과 그리고 자극을 하면서 리얼타임으로 측정해서 맞춤형으로 뭔가 피드백을 하고 레포트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이제 키스트에서 여러 번 이제 비임상을 하면서 딥브레인까지 가느냐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해서 조율할 수 있느냐를 기반으로 현재는 이제 저희가 정신과 질환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과 거울 같은 경우는 현재 우울은 두 건이 확정 임상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수면은 저희 대표님들께도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거는 확정 임상 들어가는데 이제 서울대병원이 한 250명, 그 다음에 아산병원 50명, 건대병원 50명 해가지고 좀 출사표를 던졌고, 해당 허가는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쪽으로 좀 길게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웰니스 쪽을 많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면 쪽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28억 정도 매출을 했고, 뭐 조금 이연을 시켜서, 제표상으로 한 25점 몇 억으로 이제 찍힐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에너지나 여러 가지 이제 측면으로 웰니스 제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어떻게 이제 사실 저는 B는 아니고 이제 브릿지 펀딩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지난 라운드랑 좀 대비될 수 있는 마일스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만들 수 있다라고 만드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은 많은 저희랑 필 때는 뭐 과제나 여러 가지 득할 수 있는 뭐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조금은 귀찮아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 매출이 일단 1억 정도 되는 것들이 이제 3억으로 좀 증가가 됐고, 제일 그래도 임팩트가 있었던 게 이제 CES 혁신상하고 아기 유니콘 선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왔지만 이제 구글에서 이제 좀 수상을 하게 된 베스트 와치 상에 대한 것들도 좀 막판에 많이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부스트업이 됐었고요. 그 매출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일본과 미국에서 이제 2억 이상 매출이 좀 나왔었고, 의료기기 허가가 이제 작년 기준이었으니까 이제 1년 내로 목전에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해서 진행을 해서 일단은 마일스톤을 좀 만들게 됐었고요. 특히 이제 아규니콘 선정되고 좀 연락이 많이 솔직히 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되시고 지원할 수 있다면 꼭 선정을 해보시는, 도전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IR 덱에 대한 건데, 저희 IR 덱이 거의 뭐 어펜딕스까지 한 120페이지였거든요. 근데 왜냐면 하나하나가 너무 막 뭐 피땀 눈물이 서려 있으니까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좀 마인드가 있었는데, 만나시는 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줬을 때, 아, 너네가 무슨 맞는 키도 아니고 모든 걸 다 뭐 이거 뭐냐, 나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길지만 한 40페이지 정도로 IR 자료를 좀 압축해서 좀 파이프라인도 좀 저희는 수면 쪽으로 좀 집중을 해가지고 기술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돈을 벌고 있는 기업한테 많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우리의 철학은 웰니스로 돈을 벌면서 뒷단에서 의료기기로 업사이드를 여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들을 기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를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아무래도 저보다는 이제 이승우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과거의 이력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희 초반에 아예 저희는 나중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금도 돈을 벌고 있고 여기다 애드해서 의료기기를 허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 뭐 수가라든지 국제적인 어떤 확장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부스트업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냥 딱 아예 이승우 대표님이 싫어하셨지만 네, 인물 사진처럼 받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 메디슨이지만 어쨌든 메디슨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어, 컬러 초음파로 이제 산부인과 쪽으로 글로벌 넘버 원을 찍었다. 그 두 번째로 BSL이라는 스마트 보청기를 만들어서 매출을 올려서 이엠텍에 팔았다라고 하는 걸 먼저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저희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좀 웰니스 비중을 많이 높여가지고 거의 의료기기랑 거의 대등할 정도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피어 그룹이 이제 전자약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투자를 되게 많이 받았지만 좀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자약이라는 용어를 모든 IR에서 전부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라는 표현으로 하면서 좀 접근하기 좋도록 표현을 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CS는 굉장히 긴 그런 기술에 대한 어떤 명칭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발음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뭐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 테크놀로지를 좀 줄여가지고 제가 앞쪽에 DST라고 아예 명명을 해버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IR을 좀 수정을 하는 게 좀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R 대상이 아까 전에 뭐 커버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오픈 플랜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를 많이 저도 염두를 했었는데요. 여러 군데 연락하는 것보다는 기존 주주 그리고 과거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위주로 좀 추리게 됐었었고 좀 무엇보다 이제 부산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리드를 이제 BNK 벤처 투자가 섰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에서 탄생한 몇 년 만에 탄생한 아기 유니콘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쉬웠었고요. 그리고 링크밸류라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좀 이제 외부 투자 활용하는 것도 해봤는데 한 정도 리워드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성과는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커버링 대표님 말씀하신 걸 저도 되게 극 공감을 하는데 그 주목적이 떻게 되는지 지역적인 건 어떻게 되는지 그 펀드에 대한 시점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좀 찾고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IR을 진행을 했고, IR은 저는 옛날에 막 1시간씩도 했었었는데, 무조건 한 20분 정도로 맞추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질의가 왔을 때 대답을 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임팩트 있는 키워드는 좀 별도로 작성해서 좀 랩업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인베스트먼트 하이라이트라는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 가지고 파트너들은 어디고 어떤 뭐 성장세가 있고 다양한 어떤 익스텐션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나 또 매출이라든지 뭐 웰리스적인 것들, 뭐 의료기기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가 얼마나 좀 되어 있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랩업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배치를 시켰었었고요. 그리고 좀 되게 좀 재밌었던 게 완전 똑같은 해석은 똑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 시리즈 A 때는 바이오적인 임상 근거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질문이었는데 이번에는 웰리스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고 어떻게 해외 진출을 할 거고 이런 질문들이 거의 9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똑같은 대상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40억 정도를 이제 브리지 펀딩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스페이스 네 너무 이렇게 밝혀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초등 중등 대상으로 제품 확장을 좀 도모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도 받으면서 어쨌든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태핑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파마 리서치의 이제 자회사 이제 수 인베스트먼트로부터도 진행을 하면서 뷰티 분야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품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펀딩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죄송해요. 아니지.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 딥테크 팁스가 7월에 이제 끝나가지고 스케일업 팁스는 다시 이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군데는 다 썼는데 좀 솔직히 리픽싱 조건 하나를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 제가 진행을 안 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세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저라는 신제품이나 또 이런 정신과 질환에 대한 어떤 허가 그리고 일본 진출을 저희가 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일본 좀 매출이 그래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비 유니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B2B나 G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태핑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은 93억 정도를 생각하는데 보수적으로는 현재 슬리피소를 그대로 팔면서 신제품과 의료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모아 그리고 해외에서 나오는 매출을 모아서 60억 이상 매출은 적어도 올리는 게 보수적인 목표이고 단 몇 억이라도 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롭게 나오는 데이저라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 집중 쪽도 저희가 많이 좀 열심히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대대적인 런칭을 3월 초쯤에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